자, 이번 학습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단원명이거든요. 그럼 학습 목표는 뭐가 될까요? 그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내용 보면은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에요. 우리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하여라. 자, 그럼 이거를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자, 어떻게 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되죠. 여기도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도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여기도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각각 소수로 나타내보면 얼마죠? 자, 첫 번째 1 나누기 25. 1 나누기 25는 얼마예요? 0.04761. 4761이라는 0. 그러니까 04761 04761 9까지 가네요. 04761 9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럼 0에서부터 9까지 계속 반복되니까 소수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7을 6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 1.16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을 4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0.142857 0.142857 해서 1부터 7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를 75로 나눠보면 0.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수를 잠깐 1번 문제가 틀린 것 같네요. 다시 1번 문제 정정할게요. 자, 1번 문제 틀렸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정정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0.04로 나오네요. 0.04.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유한소수라는 거는 소점 아래 숫자들이 유한계. 자, 무한소수일 땐 소점 아래 숫자가 무한으로 계속 무한으로 뻗어나 무한계.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소수를 우리가 무한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번과 그쵸 4번은 유한소수, 2번과 3번은 그쵸 무한소수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볼게요.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쓰고 점을 찍어 간단히 나타내어라. 자, 순환마디는 대풀이 되는 배열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순환마디 위에 우리가 점을 찍어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순환마디가 3개부터는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에만 우리가 점을 찍기로 했어요. 다 찍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0.1111. 그렇죠. 되풀이 되는 배열이 1이죠. 그래서 순환마디 1이고요. 0.1, 1 위에다가 점을 찍어 순환마디를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0.235, 235, 235야. 아, 반복되는 배열이 235. 그쵸. 그래서 0.235인데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만 점을 찍는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8.02707070 되풀이 되는 배열은 70이죠. 70. 그래서 8.0270 해서 70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표를 완성해 봅시다. 보겠습니다. 유한소수 0.7, 1.47, 0.823은 유한소수죠. 자,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럼 0.7을 분수로 만들면 그죠 10분의 7이죠. 1.47은요. 100분의 147이죠. 0.823은요. 그쵸 1000분의 823입니다.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분모를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10분의 7은 이미 10분의 7이 분모가 10이니까요. 근데 밑에 있는 100분의 147은 100은 10의 뭐예요?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10의 제곱분의 147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00이잖아요. 1000은 그쵸? 10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0의 세제곱분의
823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 왼쪽에 있는 표예요. 알 수 있는 유한소수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유한소수의 특징은 뭐예요?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뭐의 거듭제곱? 그쵸? 10의 제곱.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그렇죠. 10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래 표를 보도록 할게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는 기하분수. 자, 2나 5밖에 없는 기하분수. 자, 그러면 2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4, 5, 20이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3.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분모의 소인수가 그렇죠. 2나 5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기하분수예요. 자, 분모에 있는 2와 5의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지금 5의 세제곱이죠. 그럼 2도 세제곱 되려면 분모에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2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1인데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 그렇죠? 2의 제곱.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2의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거듭제곱 계산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5의 세제곱은 얼마야? 125죠. 그럼 8 곱하기 125 한번 해볼까요? 8 곱하기 125 그렇죠. 1000입니다. 1000. 그러면 1000 자 1000분의 얼마예요? 4입니다. 1000분의 4예요. 이거 계산하면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내래요. 그럼 1000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얼마죠? 그쵸. 10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10의 세제곱분의 4로 우리가 얘를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보래요. 그럼 1000분의 4는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죠? 그쵸. 0.04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5분의 3. 자, 분모 2와 5가 있어야 돼요. 그럼 몇을 더 곱하면 될까요? 그쵸? 분모에도 2, 분자에도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2 곱하기 5분의 6. 아니면 3 곱하기 2 써도 되고 6으로 써도 됩니다. 자, 6. 그러면 2 곱하기 5는 몇이에요? 그쵸? 10이죠. 그래서 10분의 6. 자,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내기 했어요. 그래서 그 얘는 10분의 6 그대로 쓰면 되고 자 10분의 6을 보고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그쵸 0.6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분의 13인데요. 2의 제곱이에요. 그럼 5도 얼마? 그쵸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 그쵸 5를 곱한다.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한다. 그럼 계산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 분자는 13 곱하기 5라 써도 되고 13에다 5를 곱하면 얼마예요? 5, 3, 15, 65죠?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 5의 제곱은 25죠. 그럼 4 곱하기 25는 얼마예요? 그쵸, 100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얼마를 쓴다? 그쵸, 100분의 65라고 쓴다. 근데 100을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그쵸? 10의 제곱분의 65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자, 100분의 65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그쵸? 0.65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문제를 쭉 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는 기하분수들은 결과적으로 소수로 나타냈을 때 무슨 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거가 중요하겠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는 기하 분수는 우리가 무슨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아래 내용 볼게요.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는 기하분수의 특징은 뭐예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그쵸? 그러한 분수들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 우리 한번 표시 좀 해볼까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그쵸, 정수가 아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 기하분수. 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 기하분수는, 그쵸,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울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모두 찾으시오. 방금 우리 했죠?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는 뭐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기하분수이다. 따라 읽어주세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기하분수이다. 자, 그러면 8분의 5, 15분의 2, 42분의 15, 140분의 21이 있는데요. 다 기하분수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줘 보세요. 자, 기하분수입니까? 기하분수가 아닌 게 있죠? 자, 그럼 기하분수가 아닌 거는 기하분수로 만든 뒤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5는 기하분수니까, 자, 8은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예요? 그쵸? 2의 세제곱이죠. 그럼 2의 세제곱분의 5입니다. 그럼 분모의 소인수가 어때요? 2죠? 2. 그럼 얘는 뭐예요? 유한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되겠죠? 유한소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분의 2 같은 경우 15를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예요? 15 소인수분해하면, 그쵸? 15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5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이때에는 이 3 때문에, 여기 있는 이 3 때문에, 그쵸? 3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겠죠. 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 되는데 2, 5 이외에 지금 다른 소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2분의 15, 마이너스 42분의 15는 기하분수가 아니죠? 자, 기하분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42를 3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14죠, 14. 그럼 14. 15를 3으로 나누면 5죠. 자, 이제 기하분수 됐죠? 그럼 14를 이제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얼마? 그쵸? 2 곱하기 7. 그 다음에 분자는 5.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봤을 때, 분모를 봤을 때 소인수가 7이 있잖아요. 그럼 이 7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죠. 맞습니다. 자, 140분의 21. 기하분수 아니죠? 자, 그럼 몇 수로 나누면 될까요? 그쵸? 7로 나누면 되겠죠. 7. 7, 3, 21, 7이 14. 자,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기하분수입니다. 자, 그럼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20은 4, 5, 20. 그럼 4는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어때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죠? 그래서 140분의 21도 어때요? 그쵸? 유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정답. 그쵸? 정답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답. 자, 따라서 정답은 뭐다? 8분의 5. 그리고, 그쵸? 140분의 21. 원래 수를 적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제 1번에서 정답은 8분의 5와 140분의 2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은 뭐였어요? 그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기하분수들은 모두 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분수인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하분수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써보면은요. 자, 내용을 써보면요. 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기하분수로 나타낸 뒤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2 또는 5. 2 또는 5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5분의 3 유한소수 분모와 분자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인가요? 네. 그러면 15를 소인수분해하니까 얼마죠? 3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 때문에 자, 우리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이 3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44분의 11은 약분되죠. 얼마로? 11로 약분되죠? 그럼 4분의 11이네요. 4를 소인수분해하면 그죠? 2의 제곱분의 11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3분의 14를 보도록 할게요. 자, 63분의 14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쵸? 7로 약분이 되죠? 7이 14, 9, 7이 63이죠. 자, 9를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예요? 그쵸? 3의 제곱이죠? 자, 3 때문에 여기 있는 이 3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뭐예요? 그쵸? 120분의 36입니다. 자, 120분의 36을 소인수분의, 기하분수 만들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기하분수 몇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쵸? 12로 나누면 되겠죠? 자, 12. 자, 얘는 큰 숫자로 나누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선생님 메모했습니다. 자, 12로 나누면 얼마야? 10분의 얼마죠? 3이죠. 10분의 3이죠. 그럼 10을 소인수분하면 얼마예요? 그쵸? 2 곱하기 5분의 3이죠. 아까 우리가 앞면에서 뭘 했냐면은 유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특징이 뭐였어? 분모의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었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10이라고 적혀 있으면 소인수분해 하지 않고도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찾았죠? 그럼 이제 정답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뭘까요? 그쵸? 원래의 수를 적는 겁니다. 44분의 11, 그 다음에 얼마다? 그죠? 120분의 36. 이렇게 두 분수가 유한소수. 잠깐만요. 아이쿠 이런.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어?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얘는 요 약분 돼요, 안 돼요? 약분 되죠? 여러분들 찾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면서 잘했어요. 자, 이렇게 5분의 1이네요. 그럼 약분하면서 분모의 소인수가 5만 남았어. 그치? 그럼 얘는 유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15분의 3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분의 3. 그래서 정답이 3개가 됩니다. 자, 여기 2번 학습지 이렇게 끝나겠습니다.